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한 발짝 더 들여다보면서 함께 고민하며 보다 행복한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마음원 프로젝트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연아 씨, 네. 우리 마음원 프로젝트를 지금 뭐 저와 함께 첫 해부터 쭉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쭉 하고 있죠. 네.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 지금 뭔가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무언가 변화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떤 취지의 내용인 줄은 알고 제가 방송에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여러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분들이 네. 각계각층의 정말 다양한 부류들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일단 따뜻한 마음이 들고 저도 늘 의로운 일에 한 몸 바쳐야지 하는 네.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좀 더 나도 이런 의로운 활동에 합세를 해야겠다. 네. 더 잘 살아가야겠다. 네. 이런 다짐도 하게 되고 네. 아무쪼록 의지가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삶의 원동력이라든가 네. 고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아마 다른 분들 어려운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랑 같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돼요. 네. 예, 좋아요. 제 질문이 좀 당황스러우셨나요? 아니요. 말씀이 되게 기신 거 보니까 짧게 조금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면서 예. 함께 마음도 나눠봤고 또 그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연아 씨 말씀대로 이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마음원 프로젝트가 함께 이야기로 나눌 수 있고 또 언제는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만나게 되면요. 진혁 씨의 바람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법률사무소의 최동문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론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덕문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네. 동시에 원불교 교정원 총무부 소속으로 파견 근무 중인 원기 90년에 출가한 최덕문 교무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교무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실까요? 제가 평소에 의뢰인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편하신 대로 네. 네, 마음 가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러주시는 네, 네. 게 저도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연아 씨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네. 변호사님. 네, 뭐 그때그때 달라진 것 예,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겠네요. 왔다리 그럼 하는 저도 것 약간 같습니다. 이중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이제 변호사이시면서 원불교 교무님이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씩 우리 이제 교무님의 인생 얘기를 좀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력을 좀 훑어보고. 자,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하셨다는 건 애초에 교무님이 되기 위한 서원을 세우시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서원을 세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교무님이셔서 네. 어렸을 때부터 너도 앞으로 교무님 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장래 희망을 쓰게 되면 교무님 아니면 과학자
뭐 교무님 아니면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항상 교무님이 돼야겠다 네. 아니면 또는 막연히 나도 나중에 교무님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랐는데요. 네. 결정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진학 상담을 해주시는데 네, 네. 자기가 학창 시절에 신학과를 갈지 사범대를 갈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예. 사범대를 갔는데 너는 원불교학과에 가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고요. 네, 네. 특히나 그날 종례 시간에 친구들 전부 있는 자리에서 덕문이는 원불교학과 가기로 했다 라고 딱 단언하셔가지고 아이고. 네. 그때 이제 마음이 딱 굳어져서 원불교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로 도장을 찍으셨네요. 그러게요. 쾅 찍으셨네요. 예, 그러면 어릴 때 꿈꾸던 그 희망상 교무님하고 현재 모습하고 그럼 일치가 된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 시절 혹시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네. 잊지 못할 일 혹은 아 이거 조금 나 후회스럽다 그래도 아쉽다라던가, 여성분만 네. 이런 일이 계실까요 혹시? 네,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저 어렸을 때부터 뭐 읽었던 원불교 관련 책들, 예. 만나는 분들,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주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아, 교무님들은 이렇게 늘 자기를 희생하고 사는구나. 어려운 곳을 발령을 보내도 거기서 묵묵히 읽어내고 교도님들을 교하고 좋은 삶을 보여주고 하는구나라고 예. 해서 저도 막연히 그렇게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아, 나도 교단에서 필요한 것을 보내면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새길로 빠져가지고 지금은 교단에서 이 약간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한 10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실력을 키워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교단의 명을 피해서 예. 잠깐 밖에서 일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비록 밖에서 근무한다고 계속 파견 근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기본 바탕은 늘 전무칠신 정신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직도 유지되는 비결은 그 서원관 생활을 하는 4년 동안 그 대학원 6년 동안 아침 자선부터 저녁 연불 하고 독경하고 일기까지 같이 하면서 그 선배님들 후배님들하고 같이 지냈던 그 시간에 저에게 좋은 에너지가 쌓여서 그 에너지가 저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걸 사용하면서 보존하면서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요. 그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네. 이야.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사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네, 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원불교 교정원에 들어가서 네. 뭐 회의를 하고요. 예. 뭐 전화나 문자나 메일로는 계속 원불교 교단 일을 하긴 하지만 네. 몸은 지금 바깥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10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예. 많이 내공을 쌓아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불교를 위한 변호사 생활을 이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교무님의 생활을 완전히 교무님만의 생활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네, 네. 교단에서 인사 명령 내리시는 대로 근무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원불교 교정원 안에도 그 원불교 내에 있는 법제를 다루는 담당자도 있고 네. 또 원불교가 재단법인 원불교로 소속되어 있어서 네.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 업무와 관계된 법령을 처리하는 담당자도 있어서 네. 그런 쪽에 만약에 발령을 내주신다고 하면 아. 제가 한 사람 목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뭡니까? 한 100명 약간 이상의 자책하시는 것만큼 배로 네. 일을 하시겠다 의지가 막 네네네. 네,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요거는 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좀 힘든 일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힘이 되었던 뭐 어떤 일이라던가 네. 아니면 말씀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외할머니가 네. 이제 외할머니 아버지는 원불교 그 대종경에 나오는 선지님이셨고요. 네. 아, 외할머니도 출가를 하고 싶으셨는데 네. 결혼을 해서 정토회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평생을 정말 다른 교무님 못지않게 정말 좋은 분으로 교전에 나오는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사셨던 분인데요. 배움이 짧으셔서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셔서 글을 읽거나 쓰거나를 잘하지 못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원불교학과 들어갔을 때도 너무 좋아해 주셨고 네. 출가식을 앞두고 있을 때 저에게 편지 봉투에다가 꼬깃꼬깃하게 글씨를 적어서 주셨는데 최덕문 부처님 성불하세요라고 어머나. 적어서 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소중해서 예.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는 네, 네.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다시 네.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예. 하곤 했었습니다. 세상에. 네,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글귀 예. 한 문장이. 네. 그러니까 왠지 그냥 미래의 나를 도장을 꽉 찍어서 그냥 안겨준 거잖아요. 아, 네. 너는 이게 될 거야. 이런데 네, 이게 네, 진짜 버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왜 원불교 학과를 가셨는지 알겠다라는 예. 생각은 명확히 듭니다. 나거든요. 예. 어린 시절부터 많이 이제 그 많은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고 맞아요. 가르침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의 길을 가신 계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딱 변호사를 해야겠다라고 맘먹은 건 아니었고요. 네.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교단의 한 사람 몫을 하려면 적어도 한 가지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다, 내가 이거 자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야를 갖춰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마음속에 남았었고요. 네. 이제 제가 그러면 어떤 분야를 해볼까라고 고민하다가 다른 분야는 이미 선배님들이 다 전공을 하셨던 게 있는데 법학 분야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한번 지원을 해서 그 분야에서 담당해서 맡아볼까?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법학에 지원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법학은 사실 네. 어려운 거잖아요. 네. 법조항 뭐 다 외워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법학 전문대학원은 언제 합격하셨을까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기억하는 게 네. 2010년 네. 12월 11일에 제가 결혼식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2010년 12월 10일에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예, 결혼식 바로 전날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듣고 네. 예. 결혼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고. 다음 3월부터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니 정말 평생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기쁨도 배가 와우. 되고요. 네. 대박. 대박. 대박이죠. 예. 네. 아이고 법학 전문대학원의 그 결혼식 직전 전날 네. 네, 합격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그때는 막연히 그냥 좋기만 했고요. 네. 네. 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지금 모르죠. 아나운서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네. 저도 네.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네.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뭐 그동안도 성실히 살았으니까 예. 성실히 살면 되겠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막상 입학하고 나서는 내가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네. 험난한 길이 좀 기다리고 몇 점 몇 있습니다. 항 너무 어려웠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당시에는 그냥 막연히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네. 그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네. 시험에서 전체 2등을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예, 어머. 중간고사인지 예. 네. 첫 시험이었죠, 그게. 네. 네. 저희가 60명이 정원인데 예. 한 번에 전체 같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네. 주요 과목은 반이 나눠져서 듣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한 그 반이 선생님이 어렵게 가르치신다고 소문이 나서 다들 지원을 좀 꺼리고 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반이었는데 네. 제가 우연히 거기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제 우연히가 그러니까 맞을까요? 그 구성원들이 네. 뭐 S대 법대 나온 네. 분, 수년간 사법시험 준비했던 분, 네. 아니면 법학 공부를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15명이 모였는데 어머나. 네. 제가 중간고사 때 2등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나. 그 그래서- 짬밥이 짬밥이 말씀을 그 내공이 네. 네. 네네. 내공. 그래서 내공을 제가 제치고 네. 2등을 해서 세상에. 너무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내공 제가 반짝하는 건 잠깐 앞설 수 있는데 예. 내공 있는 분들이 훨씬 잘하셨고요. 제가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믿을 수 없어요. 예. 그래도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예, 그게 결과로 입증이 된 거죠. 그 뭐 사실 법이라는 거를 아까 이제 저희만큼 모르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한 번쯤은 후회하거나 내가 왜 이 길을 걸었을까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네,
다행히도 네. 제가 그 전에 한 5년 정도 전문 출신으로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쉬고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물론 제가 밥을 해서 예. 이렇게 대접하고 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예.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아, 네. 제가 이제 집에서 가사를 좀 하면서 예. 네. 이 공부를 하니까 뭔가 부담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보통은 저희가 아침 먹고 또는 3학년 때는 아침 먹기 전에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시작해서 예. 뭐 저녁 먹기 전쯤까지 한 10시간 정도 공부하고 오고 그랬는데요. 아, 평생 공부만 하라고 하면 공부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저희가 변호사 시험을 보면 이틀 동안 이틀 종일 동안 시험을 보고 네. 하루 쉬고 네. 또 이틀간 시험을 이야. 봅니다. 네. 근데 그게 그 4일간 시험 본다는 것 자체가 예. 압박감도 엄청나고 어머. 체력 소모도 엄청 되고 나서요. 그렇죠. 시험을 보고 나서는 와, 내가 1년 공부를 더 하라고 하면 재밌게 할 수 있겠는데 네. 시험 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아. 다시 못하겠다. 네.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진을 빼니까. 그렇죠. 그럼 한 번에 합격을 네, 제 실력보다는요. 네.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행히 와. 뭐 등수와 상관없이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어우, 등수가 그게 중요한가요? 무슨- 네, 예, 한 번에 합격이 한 중요한 번에 거죠. 합격이라. 아유, 기도빨도 실력이 기본 돼야, 준비가 돼야 기도빨이 먹히는 거예요. 이게 저 단어 선정에 조금만 신중을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힘도 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네, 있죠. 알겠습니다. 네. 아, 요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변호사님이 그때 시험 보셨을 때가 사법고시였나요? 아니요, 네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다 변호사 시험을 봤고요. 제가 변호사 시험 3회 변호사 시험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로스쿨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직후에 그러면 시험을 보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변호사, 뭐 판사, 검사하면은 사법고시다라는 생각은 바로 나는데 네. 로스쿨 과정 후에 시험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지나요? 네, 변호사 시험은 합격하고 나서 또는 합격하기 전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법원에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을 보기도 하고 예. 검찰에 지원할 수 있는 오.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뭐 법원이나 검찰 시험에 합격하면 거기에서 다시 수습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검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예. 판사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분야가 다른 곳에 지원을 하더라도 시험 내용은 똑같겠죠? 같은 법에 대해서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 시험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예. 근데 판사님이 주로 다뤄야 되는 일이 따로 있고 예. 검사님이 주로 다뤄야 되는 일이 따로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러니까 깊은 공부, 뭐 자세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 판사님은 판결문을 잘 쓰셔야 예. 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예. 검사님은 범죄자를 잘 수사해서 이게 어떻게 유죄가 된다는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네, 예.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변호사가 이제 되시기 전과 이제 후로 좀 나눠봤을 때 법에 대한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는지요? 네,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주변에 이렇게 많이 계약도 많고 또 뭔가 법령상 내가 해야 되는 일, 못 해야 되는 일 정해진 것도 많고 뭘 하려면 신청해야 되고 허가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런 걸 몰랐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계약도 많고 예. 문제도 많고 사건이 많구나 하는 걸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은 손해보고 그냥 피해볼 일만 가득하니까 진짜 법 공부를 갑자기 하고 싶어지네. 예, 또 한 말씀 하시죠. 아니요. 안 할게요. 다음 질문 해주세요. 흔히 우리가 말하잖아요. 법은 어렵다. 근데 왜 우리는 법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어렵다라는 게 예. 그냥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예. 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몰라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법이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잘 정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인 것과 주장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인 것과 주장하는 것을 일단 좀 구분해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보면 조금씩 정리가 돼가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법도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법이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했어요?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아유, 법은 어쨌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예. 너무 신뢰가 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 우리가 아직 그 법이 필요한 상황이 안 닥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제일 먼저 변호사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화 안 내시고 진짜 이렇게 네. 차근차근 알려주실 것 같아요. 못 알아먹는다고 윽박지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제가요. 아, 본인이 그러신다고. 예. 영화에서도 대사로 나왔었고 오래전에 이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말. 네. 유전 무죄, 네. 부전 유죄.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일수록 이 말이 좀 더 공감이 된다라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네.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혹시 이제 맡으신 사건 중에 이렇게 이제 뭐 사회적인 위치나 환경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희 많은 사례를 겪다 보면 저희도 느껴지는 게 네. 뭐 이게 딱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다라고 딱 콕 집어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100% 맞는 답은 아니겠지만 사실 아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도 아닌 것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 그 유전무죄 꼭 돈 때문에 결론이 바뀌진 않지만 예. 그 과정은 많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든지 예. 본인이 유리하게 진행하고 뭐 시간을 오래 끈다든지 같은 건 돈이나 지위나 사회적 권력으로도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뭐 매년 그런 재판들을 겪어보면서 그걸 예.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그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건의 결과를 뒤집진 못합니다. 예. 결과는 그 절차에서는 약간 편의를 받을 수 있지만 결과만큼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정한 세상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번뜩 든 질문인데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변호사가 뭔지도 궁금해요. 일단 변호사가 그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제 책으로 공부한 거랑 사건 사례를 다뤄본 거랑은 좀 달라서 네. 그러한 사례를 많이 해본 변호사가 예. 실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데 예. 네. 그건 그 변호사 속마음을 머릿속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문제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적어도 같은 결과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건이 진행된 것과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사건을 진행한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맡겨놓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해서 예. 진행한 것은 같은 결과값이지만 본인이 느끼는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고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나에게 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 만나보고 이 변호사님 괜찮다. 아니네 빠꾸. 빠꾸? 단어 사용에 주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렇죠. 해봅니다. 네. 그 다른 변호사님을 이렇게 또 선택할 수 한번 있는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네. 네.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 많은 변호사분들을 만나본다는 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라 제일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예. 물건 사러 가셔서 예. 옷집 가셔서 첫 번째 집에서 사시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첫 번째 집에서 사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시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도 예. 많이 만나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예. 많이 만나보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어느 모습이든 그 중심에는 진심으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걸 변호사님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변호사님과 마음원 프로젝트가 정말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최동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